명이 한의 왕조를 부활하다 라는 제목으로 명나라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명의 성립과 발전, 쇠퇴와 멸망, 경제와 사회 그리고 대외교류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립, 즉 건국을 보겠습니다. 원나라가 점점 쇠퇴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전국 각지의 농민 반란 때문입니다. 특히나 원나라 때는 머리에 붉은색 두건을 쓴 홍건적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홍건적 출신의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점점 세력을 키워서 난징을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한족을 위한 나라로 바꿔보자라고 외치며 명나라를 건국하고 점점 더 세력을 넓혀서 원나라의 원래 수도인 베이징, 대도 지역까지 차지하여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만리장성 북쪽으로 원을 몰아내고 이때부터 중국은 본격적으로 한족의 부활이 시작됩니다. 명의 발전을 보겠습니다. 명이 가장 발전했던 시기는 명태조인 홍무제와 영락제 때입니다. 먼저 명태조, 여기서 태조란 한 왕조를 일으킨 첫 임금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은 거지 출신의 황제로 왼쪽에 보이는 사진과 오른쪽 사진은 동일인물 홍무제의 초상화입니다. 홍무제는 문무 관료들이 정치하는 재상제를 폐지하고 모든 업무를 황제에게 직접 보고하게 하여서 황제권을 강화하여 중앙집권체제로 만들었습니다. 또 110집을 하나로 묶어서 그중 10집이 나머지 가구를 통제하게 하는 이갑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향촌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땅 문서인 토지대장과 어디에 몇 명이 사는지를 기록한 호록대장을 만들어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한족의 문화가 부활하는 데 성리학, 유교 그리고 학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기였습니다. 과거 제도와 학교를 정비했고 원나라 때 유교 질서가 많이 무너진 것을 6가지의 유교 즉 유교를 만들어 반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락제입니다. 영락제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자금성을 완공했습니다. 수차례 몽골을 공격했고 베트남 북부를 정복했습니다. 또 영락제의 신복으로 정화라는 사람은 영락에 따라 7차례의 대원정을 떠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결과 30여 개의 국가와 새로 조공, 채권 관계를 수립하였고 기린과 같은 진귀한 동식물을 중국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지도가 정화가 대원정을 한 항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지고 온 기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명나라도 멸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 없는 전쟁은 내부의 다툼입니다. 내부 다툼이 벌어지니 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이때 기가 막히게 냄새를 잘 맡은 외세 세력 때문에 결국 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조선의 임진왜란 때 군대를 파견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나라의 재정까지 악화됩니다. 전쟁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무리한 전쟁에 세금을 걷다 보니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된 농민군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명의 경제와 사회는 어떠했을까요? 농업기술이 발달하여 1년에 농사를 2번 하는 이모작이 확대되었고 고추, 담배, 감자 등 새로운 작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면직물, 견직물, 도자기 공장 등이 생겨나는 공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명나라 중엽부터 올바른 지식과 행동을 일치해야 한다는 양명학이 등장했으며 그림에서와 같은 신사층이 사회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민 문화가 발달하여 삼국지연의 수호, 서유기 소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대의 대외 교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적인 해상 무역을 금했다가 16세기 후반 민간에게 무역을 허용하게 됩니다. 또 중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크리스트교, 천문학, 역법, 지리학 등을 소개해줍니다. 선교사 중에 마테오 리치라는 분은 크리스트교를 소개하고 고녀만 국전도라는 세계 지도를 만들어서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중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었습니다. 유럽 상인들은 중국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은으로 물품 대금을 지불하여서 대량으로 중국에 은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결과 은이 널리 사용되었고 여러 세금을 토지세, 인도세로 단순화하여 은으로 내게 하는 1조 편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